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둘째 아이를 키우는 초보 엄마입니다. 아이를 키우며 매일 사용되는 것들이 저에게는 낙이 되었어요. 제게도 참 기구한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제 이야기가 소개되면 정말 신기할 것 같아서 저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요. 저와 남편은 정말 행복한 결혼을 했어요. 남편은 사장님 되는 직업이고 저는 교수예요. 둘 다 오래 공부하다가 늦은 나이에 만났었지만 여러 번 만나 많은 얘기를 나누어 보니 저희는 많은 부분이 비슷한 게 많았어요. 음식이나 영화 관심 분야나 취향도 비슷했고 아버지들이 모두 사업가이고 엄마들이 예술가였다가 은퇴하신 것도 똑같았어요. 들어보니 집안 경제력도 비슷하더라고요. 학창 시절에 좋아했던 가수나 하고 싶었던 갈망들도 같은 것들이 많았어요. 원래 사람을 알아갈 때 공감대가 많으면 더 끌리는 법이잖아요. 그래서 급속도로 친해졌고 그동안 못해본 것들 다 하면서 재미있게 데이트를 했어요. 많은 날 속에서 서로가 평생 친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고 그렇게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어요. 양가에 인사드리고 상견례를 했는데요. 세상에 알고 보니 부모님들끼리는 아시는 사이였어요. 친한 사이는 아니고 간간히 다니는 절에서 오고 가다 마주치다가 알게 된 사이라고 하시는데요. 서로의 이름도 어떤 일 하는지도 모른 채 몇 번의 대화로 성격과 성향이 비슷해서 서로 호감을 갖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상견례장에서 사돈으로 만나니 너무 반가웠던 거죠. 어떻게 이런 인연이 다 있을까요? 저희도 부모님들도 너무 신기해 하셨어요. 저식 결혼이라는 게 처음 신기합니다. 자식이 왜 좋은 인연으로 저희에게도 가족이 더 생기니 말입니다. 겉도 사돈이 이렇게 든든하시고 인품이 좋으신 분이시니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이해가 저에 닮아보는 눈이 있네요. 그때 딸이 있다고 하셔서 어떻게 저런 사람일까 적으로만 궁금했는데 이렇게 지성과 미모를 모두 다 갖추게 컸다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게다가 이런 인재가 우리 아들과 만나고 있었다니야. 이래서 세상 좁다고 하는가 봅니다. 정말 인연이 참 신기하네요. 저도 고운감입니다. 사돈께서는 아들이 있다고 해서 안 봐도 아버지랑 비슷하겠지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딸 짝으로 만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이미 이렇게 만나고 있었다니 정말 믿어지지가 않네요. 서로의 집안이 이렇게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아이들은 이런 이야기 모르고 서로에게 끌렸다면 이건 정말 전생연분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 정도면 전생연분이지요. 정말 너무 기쁩니다. 사돈께서 제 사돈이라 정말 좋고요.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주어서 그리고 서로를 알아봐서 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모쪼록 잘 부탁드립니다. 그날 상견례 분위기는 정말 화기애애했어요. 아버지들은 계속 서로에게 고맙다, 감사하다고 했고요. 엄마들도 서로 통하는 게 많으신지 이야기를 끊임없이 이어가시더니 아버지들이 너무 시끄럽게 꾸신이 나중에 따로 만나자며 번호까지 주고 받으시더라고요. 저희가 서로를 잘 알아본 건가요? 아니면 어른들의 인연을 저희가 이어진 건가요? 어찌 되었든 우리가 천생연분이라는 생각은 확실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부모님들은 그날 이후 내친 김에 다음 주 주말에 절에도 다녀오셨는데 절에서 사주를 봐주시는 스님이 계셔서 저희 궁합이랑 결혼 날짜 그리고 전반적인 사주를 보고 오셨대요. 엄마는 다녀오셔서 싱글벙글하신 모습으로 저에게 절에 다녀오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진영아, 너 진짜 사람 잘 보는 것 같아. 오늘 철에서 궁합도 봤는데 한평생 싸우지 않고 사랑받으면서 살 거고 100년으로 엄마 진짜야? 에이, 근데 그거 그냥 좀 좋은 말 해주시는 거 아니야? 보통은 궁합 보러 가면 그냥 기분 좋으라고 좋은 말씀 해주신다고 들었거든. 그 스님이 그럴 스님이시니. 나 예전에 아플 거나 아빠 회사 힘들 때도 다 마주친 분이야. 스님 그러실 분은 아니야? 그래, 하긴 교수님이 워낙 잘 풀어주시긴 했지? 난 그런 거 잘 믿진 않지만 그래도 좋은 말 들으니까 기분은 좋긴 하다. 그런데 좀 희한한 말씀을 하시더라. 얼마 있으면 예비사의 존재에 대해 철학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시기가 올 거라는데 그런데
그때부터 더 인생이 좋아질 거래. 어머, 진짜 그게 뭔데? 존재에 대한 철학적인 생각이 뭐야? 아이, 뭔 말이 그렇게 어려워. 몰라, 일단 두고 봐야지. 아무튼 더 좋아진다고 하니까 엄청 좋은 거 아니겠어? 너 결혼 잘하는 것 같아. 정말 잘했어. 스님이 알 수 없는 말을 던지셔서 무슨 뜻일지 궁금해졌는데 저는 사실 그런 거 잘 믿지 않은 편이라서 좋은 내용만 듣고 좋지 않은 내용은 흘려 들으려고 했거든요. 그때 엄마가 전해준 그 얘기 듣고 반신반의했지만 어쨌든 다 좋은 소리니 기분 좋게 듣고 넘겼어요. 결혼식은 정말 성대하게 열렸어요. 저희 집도 남편 쪽도 다 아버지들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셨고 저는 첫째 남편은 형이 2분이 있지만 둘 다 결혼을 안 하셨고 남편이 막내 아들이라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사실 부모님들이 저희 결혼에 더 신나셨어요. 저 혼수 사는데 예비 시어머님이 예쁘고 귀여운 것들 사보고 싶으셨다면서 정말 비싸고 고가의 제품인데 여러 개 사서 저한테 주시기도 했고요. 저희 집에서는 통 크게 예비 신랑한테 차를 선물해줬어요. 그리고 예비 시댁에서는 친정집 옆에 있는 20평대 아파트를 전세로 얻어주셨고요. 부모님 덕으로 살림도 좋은 것들로 드렸고요. 풍족하고 넉넉하게 별 어려움 없이 결혼을 치렀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는 더 행복할 일이 있겠죠. 일어날 거라 생각했어요. 꿈처럼 달콤했던 신혼여행을 갔다 오고 깨볶는 냄새가 난다고 고소한 신혼을 즐겼죠. 정말 정신없이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신혼부부 특권은 어느 순간 다 사라져버렸고 현실 생활로 돌아왔어요. 다시 일에 치여 살게 되었죠. 남편은 바빠져서 밤늦게 들어왔고요. 저도 학기가 시작되어서 수업 준비로 바빠졌죠. 어떤 날은 제가 자고 있을 때 남편이 들어와서 못 보고 자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렇게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었죠. 결혼한 지 한 3달 정도가 지났을 때였어요. 그때쯤 결혼한 친구가 있었는데요. 그 친구가 신혼여행에 돌아오고 나서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혼인 신고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생각해보니 저도 그때까지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우리도 혼인 신고하자고 했죠. 여보야, 생각해보니까 우리 혼인 신고도 안 했더라. 이번에 결혼한 내 친구 있잖아. 걔는 신혼여행 다녀오자마자 혼인 신고했대. 우리도 해야 하는데 언제 할까? 아, 혼인 신고 자기야. 우리 혼인 신고를 좀 나중에 하는 건 어때? 요즘 젊은 부부들은 다 그렇게 하더라고. 왜냐하면 혼인 신고를 나중에 해요. 부동산 정책에 유리하게 움직일 수 있어. 만약 미룰 수는 없고 아이 낳고 혼인 신고하는 게 어때? 자기가 싫으면 내일이라도 바로 하고. 어머, 자기야. 부동산 정책, 그런 생각은 미처 못했었어. 생각해보니 그렇네.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래, 혼인 신고 안 한다고 우리의 신뢰가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아기 낳고 그때 하자. 그래? 그래, 그런 것까지 생각하지 못했는데 똑똑한 신랑도 우리 좀 스마트하게 사는 것 같네. 에이, 뭘, 내가 하는 일이 이런 거잖아. 나는 알뜰히 잘 모으고 정책들 잘 활용해서 우리 힘으로 부자 되고 싶어. 자수성가가 내 꿈이야. 나도 부모님도 오면 여기까지 받고 결혼했으니까 우리 삶은 우리가 개척해 나가야지. 우리 같이 힘 합쳐서 열심히 살아보자. 신혼 초부터 우린 인생의 목표가 확실했고요. 이렇게 창대한 꿈이 있다고 해도 너무 빡빡하게는 살진 않았어요. 주변에서 신혼을 즐길 수 있을 때까지 즐기라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일부러는 아니지만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가보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즐겁게 지냈어요. 그렇게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요. 정말 평화로웠던 시간이었어요. 시월드도 없었고요. 흔한 부부싸움도 없었고요. 서로가 바쁜 것만 빼면 정말 딱 좋았어요. 쉴 틈 없이 일하고 놀고 바쁘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도 아기가 생기게 되었어요. 사실 제가 나이가 있는 편이라 임신은 되면 좋고 안 되면 어쩔 수 없다는 마인드로 살았는데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때 임신을 알게 되었어요. 양가에 알리고 나서부터는 10달 내내 축제였죠. 임신 기간 내내 어느 나라 공주 못지않게 양가의 귀한 대접을 받았고요. 초음파로 성별을 날이라고 미리 알았을 때 두 집은 아주 환호성을 지르며 좋아해 주었어요. 그렇게 10달을 품고 출산을 했는데 애 낳으러 갈 때는 양가 집안에서 올림픽을 기다리는 것 마냥 두 집이 다. 차마 병원에는 제가 부담스러워할까봐 오지 못하시고 남편에게 영상통화로 애 나오기만 기다리더라고요. 드디어 출산을 했고 아이의 얼굴을 보니 아유, 어쩜 너무 신기하게도 얼굴의 위쪽은 아빠, 아래쪽은 저를 닮았더라고요. 이런 게 반반씩 닮은 거구나 싶었죠. 양가에서 첫손주라 엄청나게 예뻐하셨는데 특히 시댁에서는 딸을 그렇게 바라던 집이어서 그런지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매일 2번씩 아기 보는 시간에 맞춰서 양가 부모님들이 오셨어요. 조리원에서도 저는 안 보시더라도 매일 아기 보고 가시더라고요. 정말 손주 사랑이 대단하시죠. 그러다 조리원 퇴소 날이 다가와서 아기 출생 신고를 해야 하기에 혼인신고 얘기를 다시 꺼냈죠. 여보야, 이제는 조리원도 퇴소해야 하니까 아기 이름도 짓고 출생 신고도 해야 하는데 병원에서 출생 신고하라고 준 서류들을 들고 내일 가서 출생 신고도 하고 혼인 신고도 할까? 그래, 그러자. 이왕에 하는 거니까 의미 있는 날이니까 같이 가자. 어차피 내일 도우미 이모님도 오실 거고 엄마도 오실 거니까 같이 가서 하자. 몸은 괜찮은 거지? 그럼 나 나가고 싶어서 몸이 근질근질해. 그럼 내일 구청에 가서 혼인신고랑 출생신고하고 간단히 맛있는 밥도 먹고 오자. 아, 내일 법적으로 부부도 되고 부부도 되네. 떨리는 건 아니지. 의미 있는 날이니 우리 이날도 기념일로 잘 기억하자. 참, 신분증 꼭 가져가야 해, 알지? 다음 날 조리원 퇴소를 했고요. 저희 부모님은 바쁘셔서 그날 밤 저희 신혼집으로 오신다고 했고요. 그래서 시어머님이 저희 조리원 퇴소를 도와주시기로 했어요. 짐을 차에 싣고 아기를 조심조심 차를 태워 저희 집에 도착했죠. 저는 간단히 준비하고 남편과 구청에 가려고 했는데 어머님이 비장한 표정으로 저희를 부르시더라고요. 얘들아, 금방 올 거지? 시연아, 너는 회사 안 들어갔고 다시 집으로 오는 거야? 응, 오늘 회사 월차 냈어. 엄마, 우리 금방 오니까 올 때까지 도우미 이모님이랑 잠깐만 같이 계셔요. 사실 내가 너네한테 할 말이 있는데 저녁에 아버지도 오실 거야. 그때 얘기하려고. 엄마, 무슨 말 있다가? 장모님과 장인어른도 오시기로 했어. 하실 말씀 있으시면 지금 해. 사돈께서 다 오시기로 했어? 그럼 더 잘 됐네? 어차피 아셔야 되는 얘기니까 그런. 그때 같이 얘기해야겠다.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예세아기. 몸에 바람 안 되길 조심하고. 네 어머님, 얼른 다녀올게요. 아기 좀 부탁드려요. 뭔가 어머님의 표정과 분위기가 평소답지 않아서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일단은 제가 혼인신고와 출생신고를 해야 하고 아이를 맡겨놓고 왔어서 얼른 일을 먼저 끝내고 천천히 여쭤보려고 했죠. 남편과 차를 타고 구청으로 이동했고요. 지하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1층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남편이 좀 두리번거리더라고요. 왜 무슨 일이 있어? 왜 이렇게 두리번거려? 누가 아는 사람 있어?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아, 여기가 좀 어두워서. 자기, 근데 컨디션은 어때? 나는 괜찮아. 정말 팔팔해. 조리원에서 조리를 너무 잘했나 봐. 좀 걸어 다니니까 근육들이 풀리는 것 같고 오히려 기분도 더 좋아오. 그래도 자기 출산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니까 무리하지 말고 나한테 살짝 기대면서 가. 내가 지켜줄게. 자니야. 나 진짜 괜찮아. 너 진짜 멀쩡하다고. 내가 우리 남편 지켜줘야겠다. 이상하게 오늘 저를 유난히 오바하면서 걱정해주는 남편도 이상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가 오히려 남편을 안심시켜주려고 허리를 감싸져 밀착이 되어 안심이 되었는지 꼭 붙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서류를 작성하는 내내 남편은 좋아 꼭 붙어 있었는데요. 그날 사람이 많아서 순서를 꽤 오래 기다려야 해서 우리 의자에 앉아 기다리고 있는데 남편이 계속 불안하게 두리번거리더라고요. 그러다가 친정 엄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진영아, 너 구청이지? 내 말에 대답만 하고 아무 말도 하지 마. 알았지? 무슨 일인데? 나 오늘 구청에서 혼인신고랑 출생신고한다고 했잖아. 그거 하려고 왔지? 해답만 하라니까 다른 말 하지 말고 알았지? 다 그럴 만한 사정이 있어서 그러는 거야? 지금 내 남편 몰래 주차장으로 빨리 와. 지금 당장 제가 전화에 대고 똘똘이하게 대답만 하고 있죠. 남편도 이상한 느낌이 들었는지 묻더라고요. 누구요? 누구 전화야? 나 좀 줘봐. 누구 전화인데 그렇게 받는 거야? 줘봐, 내가 받아볼게. 아니야, 엄마야. 예, 엄마야. 알았어. 그럼 다시 연락할게. 김서방님 뭐냐고 물어보면 자해 서류가 있는데 그거 확인해줘야 한다고. 몰래 너만 와, 꼭 너만 와야 해. 엄마, 알았어. 알았다니까 나만 믿어. 내가 바로 확인하고 바로 알려줄게. 끊어. 장모님이셔. 뭘 하시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받는 거야? 아니, 엄마가 뭐 좀 확인해 달라고 하는데 그게 차에 있어서. 자기야, 나 차에 좀 다녀올게. 그럼 같이 가자. 뭘 확인해 달라고 하시는데? 뭐가 있어? 내가 같이 가줄게. 아니, 차에 내 거 업무 관련해서 서류가 있는데 그게 엄마 친구랑 관련이 좀 되어 있거든. 이름이 맞는지 확인 좀 해달라고 해서 같이 가자. 금방 갔다 올 수 있는 거지? 여기 주차장이 좀 어두워서 게임찍해 같이 가서 확인해보자. 아니야, 자기야. 지금 2명만 기다리면 우리 순번이고 이 순번 지금 놓치면 점심시간까지 기다렸다가 해야 하는데. 그럼 너무 오래 걸려? 우리 아기도 봐야 하잖아. 나 혼자 갔다 올 수 있어? 조금만 기다리고 있어? 알았지? 그날은 모두가 다 수상한 날이었어요. 말을 하려다가 마신 어머님 심할 정도로 저를 보호해 주려고 하는 유 남편. 제가 구청에 있는 줄 어떻게 아시고 혼자만 몰래 왔다는 우리 엄마. 모든 것이 다 이상했죠. 그래도 일단은 엄마가 저를 부르니 저도 조심히 주차장으로 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형사인 아주버님들과 엄마가 같이 숨어 있었어요. 예, 진영아, 여기야. 여기 조용히 하고 일로 와. 얼굴은 가리고 저는 조심스럽게 엄마와 아주버님이 있는 차와 차 사이로 갔어요. 엄마, 무슨 일이야? 아주버님들은 왜 여기에 계세요? 무슨 잠복 수사인 거예요? 아이, 그럼 엄마가 여기 왜 있는 거야? 무슨 일이에요? 너 몸은 괜찮지? 어디 아픈데? 나 다친 데는 없고 김서방도 별일 없지? 다치거나 누가 말 건 사람도 없고 제1 동생 시연이는 지금 구청에 계셔요. 별다른 일은 없고요. 서류는 전부 작성했어요. 아주버님, 저희에게는 별다른 일 없었어요. 우려할 일도 없었고요. 서류는 다 작성해서 순서를 기다리고 있어요. 사람이 정말 많아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무슨 일이세요? 재수 씨, 저기 보이세요? 아, 거기 경찰에 전화 중인 여자요. 아주버님께서 손으로 가리키는 곳을 보니 중년의 여성이 경차 안에서 흥분한 듯 전화를 하고 계셨어요. 화가 난 듯한 표정으로 보이기도 하고 슬픈 듯한 표정도 해요. 도무지 무슨 일인지 알 수 없는 표정이었지요. 그 여자는 누구죠? 어떻게 된 거죠? 저랑 무슨 관련이 있나요? 그런데 아주버님들이 이렇게 지켜보시는 건데 그 여자가 제 동생 시연이를 스토킹하고 있다고 해요. 그것도 정말 오랫동안 계속된 일이었어요. 저희가 발견했답니다. 저 아줌마가요. 제 남편을 왜요?
무슨 이유에서요? 저 아줌마가 저희 남편을 좋아한다 하더라고요. 스토킹은 왜요? 둘이 로맨스가 가당키나 한데요. 말도 안 돼요. 이유는 확실하진 않지만 동생과 의뢰인으로 만난 적이 있더라고요. 그때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아니, 로맨스가 아니라 악심을 품고 스토킹을 한다고요. 그럼 제가 더더욱 남편 옆에 지켜줄게요. 비켜보세요. 저 남편한테 갈게요. 그럼 엄마는 왜 여기에 있는 거야? 엄마가 여기 있으면 안 되지? 엄마는 연관 없는 사람이잖아. 저희가 종종 저희 여자 지켜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사돈과 마주치게 되었어요. 이런 같은 목적이시더라고요. 저 여자가 무슨 해코자 할까봐 사돈께서도 지켜보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얼마 전부터 같이 지켜보게 된 거죠. 며칠 전에 제가 조리원을 퇴소하기 위해 엄마가 우리 집에 와서 밤늦게 청소를 해주신다고 한 날이 있었어요. 남편은 엄마를 데려다 드리는 겸 쓰레기를 가져와 버리고 있었는데 그때 엄마가 발견했다고 해요. 멀리서 어떤 여자가 우리 남편을 많이 쳐다보고 있는 거요. 뭔가 소름이 돋았고 무서웠다고 했어요. 그때부터 이상하게 여긴 엄마는 매일 남편을 멀리 떨어져서 보니 매번 그 여자가 남편 근처에서 서성거렸다고 해요. 그러나 딱히 무얼 하진 않고 지켜만 보고 갔다고 해요. 그런데 엄마처럼 멀리서 우리 남편을 보는 다른 아주버님들을 발견했고 서로 왜 이러는지 공유하다가 목적이 같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구청에 간 그날도 엄마는 혹시라도 우리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 봐 아주버님들과 함께 멀리 따라다녔는데요. 그날도 어김없이 그 여자가 남편을 뒤따라가면서 지켜봤다고 하고요. 구청에 온 걸 알고는 갑자기 화를 내면서 어디론가 전화를 했다고 해요. 무슨 일이 일어나겠구나 싶어서 저를 따로 부른 거였는데 형사인 아주버님들은 정식 수사는 아니고 개인적인 수사라 무슨 일이 일어나면 현행범으로 바로 체포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라고 해요. 아주버님과 엄마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그 여자가 전화를 끊고 눈물을 닦더니 엘리베이터를 타더라고요. 그때 감이 딱 왔죠. 분명 제 남편이 있는 쪽으로 간다는 것을요. 저와 엄마, 아주버님들도 조심스레 안 들키게 그 여자를 뒤따라갔어요. 남편은 그 사이에 저한테 전화해준 서가 되었는데 혼인신고해도 되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그렇게 하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1층에 올라선 순간 긴장되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순서가 되어서 객장에 앉아있는 담당 공무원에게 혼인신고서를 내고 있었는데 그 스토커가 거침없이 제 남편 쪽으로 걸어가더라고요. 그것도 아주 비장한 표정으로요. 이러다가는 무슨 일이 나을 것 같아서 저라도 말리고 싶었는데 그 여자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더라고요. 남편은 그때까지만 해도 그 여자가 가까이 다가간 걸 눈치채지 못했어요. 가방에서 무언가가 어떤 건지도 모르는 상황이지만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아주버님들이 나섰습니다. 빠른 순간에 아주버님들은 그 여성을 제압했어요. 구청은 한순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다 그 여자분께 쏠렸죠. 이 사람한테 무슨 일이시죠? 꽤 오랫동안 지켜봐 온 거 다 압니다. 발뺌하실 생각 마세요. 그런데 그 여자분은 많이 당황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담담한 모습이더라고요. 그런데도 눈물은 계속 흘리면서 침착하게 말을 하더라고요. 저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해줄 말이 있어서 하려고 한 것뿐이에요. 해치고 나 다치게 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작은 아주버님은 재빠르게 그 여자가 메고 있던 가방을 뒤져봤는데 별다른 건 없고 가방에는 사진과 핸드폰과 서류뿐이었어요. 수차례 제 동생을 스토킹하신 거 다 압니다. 이유를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경찰서 가십니다. 아니, 그게. 일단 이거 놓고 얘기하시죠. 다 말씀드릴 테니까요. 큰 아주버님은 작은 아주버님과 눈을 마주치더니 가방 안에 별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그 여자분을 놓아주었어요. 저는 놀랐을 남편을 다독여주려고 가고 있는데 남편이 오히려 저를 발견하고 저를 부축하러 왔어요. 그리고 저희 엄마까지 챙겨주며 의자에 앉혀주었죠.
잠깐 숨 돌리고 있었는데 그때 시부모님도 모두 구청으로 오시는 게 아니겠어요? 이게 다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안 가서 어안이 벙벙하기만 했죠. 얘들아, 너네 어떻게 다 여기에 있니?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사부인은 여기 왜 계시고요? 괜찮으세요? 안색이 많이 안 좋으세요? 그게 아니라 사위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길까봐 형사인 형님들과 함께 지켜보고 있었어요. 어머님은 어떻게 오신 거예요? 아버님까지 아기는요, 전권 도우미 아줌마한테 맡기고 왔다. 무슨 일이 벌어질까 봐 하고, 그리고 그 여성분과 눈 마주침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뭔가 아는 사이인 것 같은 느낌이요. 들었죠? 아파서 알고 계셨어요. 이 여자가 저 쫓아다니면서 스토킹하는 거예요. 어떻게 집안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엄마, 이 여자분이 아무래도 우리 마음대로 좋아하는 것 같아 수차례 스토킹하는 것을 목격했고, 방금은 가까이 다가가더라고. 아무래도 일부러 접근하신 것 같고요. 그때 잠자코 있던 그 여자분이 이제야 한숨 돌리셨는지 입을 떼시더라고요. 아니에요. 스토킹 그런 거 아니에요. 저 나쁜 일, 범죄 같은 건 절대로 하지 않았어요. 절대 할 생각도 없었고요. 그럼 왜 저를 따라다니시는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니고 꽤 장기간인 거 저 잘 알고 있습니다. 이효리 분명히 되세요. 이걸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지만, 저기요. 내가 이렇게 말하려고 한 게 아닌데 이유를 분명히 되지 못하시면 바로 정식으로 신고 절차 받겠습니다. 그동안 가까이 오지 않으시고 멀리서만 보셔서 신고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못 참습니다. 그게 아니라 스토킹이 아니고요. 저는 스토킹 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저는 단지 그 여성분은 계속 정확히 설명 못 하셨어요. 무엇 때문인지 자꾸 주저하시더라고요. 별다른 말 없이 그저 눈물만 흘리고 계실 뿐이었죠. 아수라장이 된 구청에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어요. 점심시간이기도 했고요. 자리를 비켜줘야 했죠. 일이 너무 커져버리자 형사인 아주버님들도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미란다의 원칙을 말하려고 했지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시어머님이 아주버님들을 적극적으로 말리시더라고요. 그리고 왜 저희 남편을 따라다녔는지 설명해야 하는 그 여성분이 아닌 저희 시어머님의 한마디에 모두가 다 놀랐습니다. 더 이상 시간을 드릴 수 없습니다. 서해 가서 얘기하시죠.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잠깐만, 그분 스토킹한 거 아니야? 사실 우리 막내 시연이네 친엄마야. 어릴 적에 너를 너한테 맡겼어. 진작에 말했어야 했는데 오늘 혼인신고한다고 해서 오늘 말하려고 한 거야. 뭐라고요? 제 친엄마라고요? 이 사람이요. 엄마가 내 친엄마 아니야? 이게 무슨 소리야? 서로 아시는 사이였어요. 남편의 스토커인 줄 알고 잡아가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 제 남편의 친부모라네요. 이건 무슨 소리인가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도 갑작스러워서 사고력이 멈춘 것 같았어요. 미안하다. 내가 20살 되면 말해주려고 했는데 아이, 그것조차 잊고 살았어. 미안하다. 진작 마을에 줬어야 했는데. 그 여성분은 조용히 우열을 하셨고요. 저희 남편은 멘탈이 나가 보였어요. 아이, 그럼 아버님 어머님 알고 오신 거예요? 오늘 이분이 남편한테 자기가 엄마라는 것을 얘기할 줄 알고요. 그것도 알고 왔어. 아까 전화 통화했거든. 이분이 멀리서 다 지켜보고는 있었는데 가까이 가진 않았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 오늘 너네 조리원 퇴소하고 전화 왔었어. 혼인 신고하러 갔다고 하니 오늘 얘기하고 싶다고 하시더라. 그런데 이런 건 부모인 우리가 먼저 말해야 하잖아. 그래서 이따가 너네한테 말하려고 했었는데 불이 나게 지금 달려온 거야? 우리가 먼저 얘기하려고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내 말을 오해했구나. 나는요 다른 뜻 없어요. 결혼식에는 못 갔지만 진짜 결혼은 혼인신고하는 날이니까 그날에는 내가 꼭 함께 하고 싶었어요.
이런 날 기념을 하기 위해 사진 하나 찍으려고 핸드폰을 꺼낸 거였는데 내가 엄마라고 밝히려던 것은 아니에요. 정말이 같아요. 그냥 일단은 구면이니까 인사하면서 사진 한 번 찍고 가려는 거였는데 나는 진짜 시연이 행복만 빌었다고. 내가 못해준 게 너무 많아서 내가 한이 되어서 미안하다. 미안해. 미안합니다. 그분은 미안하다며 오열을 하셨고요. 남편은 감정을 참고 있다가 터져버렸는지 남편도 눈물을 멈추지 않았어요. 저 그때 남편이 우는 걸 처음 봤어요. 세상에 얼마나 놀라고 힘들까요? 남편이 걱정되더라고요. 저는 아직도 어린 건지 부모님이라는 존재가 우주처럼 느껴지는데 한평생 제 부모로 알고 컸는데 내가 입양되었다고 하면요. 어떤 마음일지 가늠이 안 돼요. 아직까지는 어떤 마음인지 상상이 안 됐어요. 아주버님들은 우열하고 계시는 남편의 친모를 부촉했고요. 어머님과 아버님은 걱정스럽고 미안한 표정으로 제 남편을 부축해 모두들 가까운 커피숍으로 갔어요. 엄마와 아주버님들은 조용히 말씀 나누시라고 먼저 가셨어요. 커피숍에 5명이 앉아서 그동안의 일을 말했어요. 사실 어머님과 그 여성분은 같은 고향에 아는 언니 동생 사이였다고 해요. 저희 어머님이 먼저 결혼해서 서울에 자리를 잡았다고 해요. 애 둘을 낳고 알콩달콩 잘 살고 있었는데요. 고향 아는 동생인 남편의 친모가 몇 년 후에 임신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건강이 안 좋다는 이유로 보나마나 아이도 정상이 아닐 거라고 예상하면서 임신한 채 시댁에서 쫓아냈대요. 돈도 없어서 일을 해야 하는데 서울에 아는 사람이라곤 저희 시어머님밖에 없어서 많이 의지했다고 해요. 그리고 출산을 하고 저희 어머님께 아이를 맡기고 일을 하러 다녔는데 원래는 한 달만 맡기려고 했대요. 그런데 일을 하다 보니 한 달이 2달 됐고 2달이 1년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도 간간히 연락은 했었는데 남편이 둘이 지나고 나서는 연락이 끊겼다고 해요. 내가 그때는 안 오고 싶어서 안 온 게 아니라 공장에서 일하다가 사고가 크게 나서 몇 달째 의식 없이 누워 있었어. 정신이 들어서 연희한테 연락을 했더니 전화번호가 바뀌어 있더라고. 한참 후에 퇴원해서 집에 가봤더니 이젠 아무도 없고 연락할 방법이 없었어. 우리 집이 그때 IMF로 사업이 기울었거든. 빚쟁이들이 쫓아와 난리통을 부려대서 전화번호도 바꾸고 집도 이사간 거야. 나도 그때 정신이 없어서 연락 없는 내 엄마를 찾을 생각을 못했었고 절대 널 나한테 버린 게 아니야.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연락이 끊긴 거지. 남편은 간간히 눈물을 닦으며 그 모든 얘기를 그저 묵묵히 듣고 있었습니다. 저도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남편의 친모에 안 좋았던 상황도 이해가고요. 힘들었던 시기에 고향 동생의 아이까지 보살펴준 어머님의 마음이 너무 대단해 보였어요. 내 엄마는 연락이 안 되니 우리는 피신을 해야지. 어떻게 해? 아이가 너무 예쁘고 순해서 도저히 고아원으로는 못 보내겠더라고. 내가 애 엄마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내가 책임질 수 있으면 책임져 줘야지. 그 당시에 시온이 출생 신고도 안 되어 있어서 내가 하고 내 아들로 키운 거야. 어느 순간부터는 애를 입양했다는 것도 있고 그냥 살았어. 그러다 문득 서류를 찾아보다가 세상을 깨닫게 되었지. 20살이 되면 말해줄까 했다가 결혼하면 알려주려 했다가 어쩌다 보니 오늘까지 와버린 거야. 친엄마한테 듣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할 것 같아서 회사 일을 제쳐두고 불이나 개 뛰어온 거지. 많이 놀랐지? 아이 그래, 그럴 거야. 그래도 달라지는 건 없다. 넌 내 아들이고 나는 이 부모야? 그건 변함없어. 그냥 이대로 똑같이 살면 돼. 나도 내가 엄마라고 말하려고 했던 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아까 전화통화로는 아들이 혼인신고한다니 감정이 격해져서 모든 걸 다 밝히겠다고 했지만요. 절대로 그럴 생각은 없었어요. 그저 사진 하나 찍고 가고 싶었어요. 지금까지 아들이랑 찍은 사진이 이렇게 어릴 때 말고는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가방에서 사진 하나를 꺼내 보여주는데 그 사진을 보니 우리 아이랑 많이 닮아서 단번에 누구인지 알겠더라고요. 남편 신생아 때 친모와 찍은 사진이었어요. 나중에 어렵게 남편을 찾았는데
다행히 시댁도 어려워진 사업을 극복하고 다시 잘 살게 되었고 남편도 그 집 아들이 되어 너무 행복하게 잘 크길래 성인이 될 때까지 것을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대요. 그러다 대학에 졸업할 쯤 용기를 내서 시어머님께 전화를 했고요. 처음에는 자신의 존재를 밝힐까 말까 고민했다가 결혼을 한다고 하니 그래도 본인이 친모라는 것을 밝히고 싶어져서 의도적으로 남편의 사무실에 의뢰인 척 만났고요. 그 뒤로 계속 멀리서 지켜만 보다가 오늘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나저나 지금은 어디에 사세요? 건강은 괜찮으세요? 저희 남편을 계속 보고 계셨다면? 멀리 사시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요. 예, 맞아요. 원래는 옆 동네에서 살았는데 신혼집을 보고 옆도 안주로 이사 왔어요. 더 가까이서 보고 싶어서요. 그냥 보고만 싶었어요. 다른 건 바라지도 않아요. 그냥 이렇게 살아도 좋으니 제발 내 원망은 하지 않아줬으면 좋겠어요. 남편은 당연히 많이 혼란스러워했고 남편의 친모는 오열을 하셨어요. 저희 어머님도 많이 오셨는데 아버님이 하신 말씀이 가슴에 와 닿았어요. 너가 누구로부터 나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우린 너를 아들로 키웠고 너를 입양했다는 것도 까먹고 지낼 정도로 온 마음으로 너를 키웠어. 아이, 솔직히 첫째 둘째보다 뭘 하나 가르치면 바로바로 잘 알아듣고 잘 해내는 너에게 더 기대를 많이 해서 지원을 더하기도 했었다.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지? 우리 부부도 그렇다네. 친모도 그렇다네. 너의 행복만을 빈다. 너를 우리 아이라고 생각 안 해본 적이 없어. 그러니 달라질 것은 없다. 그러니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내 행복만 생각하면 돼. 언젠가 나에게 될 거라면 내가 내 입으로 말해주고 싶었는데 이렇게 일이 커질지는 몰랐어. 미안해. 그날 일은 그렇게 1달러 정리하고 모두들 돌아갔어요. 저는 집으로 돌아와 육아에 전념했죠. 시부모님은 남편 눈치를 엄청 보셨고요. 저희 엄마도 남편 속이 시끄러울 테니 남편 없을 때에만 아기를 봐주러 오셨어요. 그리고 아주버님들을 통해 들었는데 남편의 친모도 요즘 안 보인대요. 아마 모두가 다 남편 눈치를 보느라 숨죽이고 있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한동안 많이 혼란스러워하고 마음을 잘 잡지 못했어요. 어느 날은 굉장히 밝았고 어느 날은 굉장히 어두워졌고 기분이 오락가락했어요. 당연히 그럴 만도. 어느 날은 이 사실이 받아들여지고 어느 날은 힘겹게 느껴질 거고요. 옆에서 지켜보다가 남편에게 말했죠. 여보야, 나는 마지막에 아버님이 하셨던 말씀이 자꾸 생각나 달라지는 것은 없고 행복을 위해 선택하고 살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기 힘들다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쪽으로 생각하고 지내보는 게 어때? 생각이 바뀌면 또 그렇게 바뀐 채로 살면 되는 거고. 처음에는 내 존재에 대해 생각이 들다가 비 한 방울도 안 섞인 나를 어떻게 이렇게까지 키워내신 부모님께 감사하고 죄송하다가도 나를 찾았으면 바로 찾아가야지. 어떻게 보고만 있었지 한 그분한테도 화가 나다가도 아들이 성인이 되었으니 나타나기가 쉽지 않았겠지 하는 생각도 들어 이런 생각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해. 그런데 결론이 나더라. 엄마는 한 명으로 삼을 거야. 날 키워준 엄마, 우리 엄마가 내 엄마야? 그리고 날 낳아준 그분은 만나면 인사는 할 테지만 왕래는 안 할 거야. 지금은 그러고 싶어. 이게 내가 내린 결정이야. 그래, 잘 선택했어. 당신이 그렇게 하는 게 편하다면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내가 항상 옆에 있을게. 우리 잘 헤쳐가자. 그렇게 1년이 지났는데 남편은 원래대로 평소대로 잘 생활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남편의 친모가 저희 남편에게 많이 노력하더라고요. 집 앞으로 꼬박꼬박 인사를 하러 오고 저희 시어머님께 반찬도 해다 주시고 저에게도 아기 용품을 사다 주시며 힘들면 도와줄 테니 말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모습에 남편도 마음이 좀 풀어졌나 봐요. 좋은 것 있으면 3개를 사서 하나는 친정 하나는 시댁. 그리고 하나는 친어머니께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시댁이 2집이 되었어요. 저희 시부모님들이 정말 정이 많으시고 성격이 좋으시잖아요.
남편이 마음이 풀어지자 명절이나 아이 생일 같은 집안 행사가 있으면 친어머니까지 부르셔서 시댁에 모여서 다 같이 보냈어요. 정말 대단하시죠? 그 결과 남편과 친시어머니는 점차 사이가 편안해졌어요. 대화가 자연스러워지더라고요. 어머님, 남편과 친어머니가 사이가 좋아지면 좀 서운하지 않으셔요? 나는 한평생에 본 모습 다 봤잖아. 이제라도 친엄마한테 그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요. 어머님 정말 존경해요. 어쩜 그렇게 마음이 넓으세요? 전 그런 생각 못할 것 같아요. 뭐가 우선인지를 생각해보면 쉬워. 아들의 행복, 그게 나는 최우선이거든. 간단해지더라. 너도 아이 키우면서 그런 마음 알게 될 거야. 자식 행복이 곧 내 행복이라는 걸 말이야. 모두들 행복해야 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흐뭇해지더라고요. 엄마가 2명이라니 제 남편 2배로 더 행복해지겠죠. 그때서야 그때 스님이 했던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남편이 곧 존재에 대해 철학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시기가 올 거고, 그러면서부터 더 인생이 좋아질 거라는 거예요. 정말 많은 말 같아요. 그 시기가 지나가니 정말 남편은 마음이 더 편안해졌고요. 그래서 그런지 하는 일도 잘 되더라고요. 정말 신기하죠? 부모가 많으니 더 많은 사랑을 받을 거고요. 물론 그 사랑은 다 저에게도 올고 저희 아이에게도 그 사랑이 전해질 거잖아요. 저도 편하게 생각하니 마음이 부자가 된 것 같아요. 정말 너무 든든해서 세상에 다 가진 것 같았어요. 저희 집보다 부자인 집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예의를 통해 알게 되었어요.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삶이 달라진다는 거요. 분명히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테니 잃어가는 삶이 달라지는 건 확실해지죠. 저도 이번에 시부모님과 남편을 보면서 참 많이 배우게 되었어요. 그리고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좋은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게 먼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힘든 일이 있어서 마음이 괴로우시다면 생각을 달리해서 변화를 줘보세요. 분명히 눈에 띄는 효과가 있을 거예요. 괴로운 마음에 갇혀 있지만 말고 꼭 긍정적인 선택을 하셔서 다시 활기찬 삶을 살길 바랍니다.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정말 많은 일이 있었죠. 다인의 삶 속에서 교훈을 얻으시며 여러분들도 현명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